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우빈입니다. 저는 지금 이 제목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고온 연료인지에서 보통 탄화수소를 바로 연료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탄소 침적이 니클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음극에 침투돼서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일렉트릭 컨덕티비티를 측정함으로써 탄소 침적, 탄소가 에노드에 침투하는 거를 우회적으로 판단하는 바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탄소, 어떤 음극에서의 탄소 침적을 전기 전도도의 측정으로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TGA나 다른 여러 가지 탄소 침적을 구할 수 있는 메소드 말고 인시추로 직접적으로 이 어떤 에노드가 탄소 침적에 강한 에노드인지 아닌 에노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SFC 에노드와 MCFC 에노드에 적용을 해봐서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 전기 전도도 바뀌고 이걸 어떻게 예측을 시켜야 되는지, 탄소 침적과 예측을 시켜야 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SFC나 MCFC의 장점이 탄화수를 바로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주변에 별도의 대지기를 써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에노드에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언제나 탄소 침적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런 탄소 침적은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형태로 에노드의 LNG의 성능을 변화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탄소가 에너지에 침적이 되면은 위에 탄소가 쌓이게 되고요. 그 중에 쌓인 탄소가 침투에 들어와서 니클 카바인이나 카본 필라멘트 같은 다른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런 어떤 오픈 서킷 볼티지나 매스 트랜스퍼 로스, 엑스펙티베이션 로스, 메케니컬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이 탄소 침적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졌지만은 이 오밍 로스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어떤 전기 저항이라는 게 컨덕티비티, 컨덕턴스가 있고 이 내부 저항이 있는데요. 이 표면 저항과 내부 저항이 있는데, 보통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떤 탄소 침적에 의해 가지고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오미노스가 줄어드는 쪽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일렉트릭 컨덕턴스를 좋게 해가지고 좋아진다는 어떤 문헌 발표는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벌크 일렉트릭 컨덕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탄소가 일단 침적이 들어와서 니클과 니클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어떤 일렉트론이 흐를 수 있는 패스 말고, 카본끼리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일렉트릭 컨덕턴스를 좋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기존의 니클과 니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망가뜨려서 안 좋게 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벌크 일렉트릭 컨덕턴스를 매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니클 YSG 에노드를 사각형, 직류면체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는 충분히 반응가스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포러시티가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니클 페이스트를 충분히 발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컨택트 일렉트리컬 컨덕턴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오직 이 벌크 이 부분에 어떤 저항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여기서 메탄을 다이렉트로 드라이한 상태로 집어넣어서 이 컨덕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에 따라서 어떤 컨덕티비티 변화에 대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요거는 수소입니다. 수소가 환원 분위기를 좀 놔두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일단 메탄을
드라이로 공급을 해서 탄소를 심적으로 시키니까 이 컨덕티비티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 내부 구조를 살펴본 결과 점점 이 기존의 어떤 포러스하고 어떤 다공성을 깨끗한 그 표면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는 갈수록 이렇게 부풀어 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여기 대부분들이 어떤 필라멘터스 카본들이 만들어졌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필라멘터스 카본과 어떤 컨덕티비티의 변화를 매칭을 시키려고 하면 어떤 기존의 니클과 니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일렉트론이 흐를 수 있는 패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필라멘터스 카본이 만들어지면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일렉트릭과 컨덕티브 패스가 끊김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컨덕티비티가 감소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메탄이 일단 침적이 되고 이 니클 표면에 그 데포지션이 되고 그 중에서 일부가 그 필터레이션 돼서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침투에 들어와서 쭉쭉쭉쭉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쭉쭉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 보시면은 이런 표면들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일단 이 카본 인피셔레이션이 벌크 일렉트럴 컨덕티비티에 영향을 준다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근데 우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촉매가 그러니까 카본 인피셔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 일렉트릭과 컨덕티비티를 재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다양한 조건에서 그 카본 포메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카본 인피셔레이션 그 레이트를 바꿔가면서 이 컨덕티비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측정을 해놨습니다. 그 카본 인피셔레이션 레이트를 바꾸려고 하면 결국 그러니까 넣어주는 가스의 결수를 바꿔가지고 카본 포메이션 레이트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같은 이 하이드로 카본의 종류를 바꿔서 그러니까 CC 본드가 많은 카본을 많이 넣어주면 더 카본이 잘 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바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이드로 카본의 몰 프랙션을 늘려서 그 웨이트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팀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 가지고 이게 카본이 성장하고 만성장하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이렇게 어떤 이 탄소가 침착될 수 있는 속도를 바꿔가면서 이 일렉트릭 컨덕티비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결과 먼저 어떤 하이드로카본 타입에 따라서 이 컨덕티비티가 바뀌는 바입니다. 보통 제가 사용했던 그 연료 같은 연료는 메세인, 이틸렌, 부탄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C의 개수가 높아질수록 더 빨리 컨덕티비티가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의 개수가 많은 그 탄화수들이 더 빨리 탄소를 심적한다는 거와 연관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거는 몰 프랙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통 우리 TJ 같은 걸 해보면은 몰 프랙션 증가하면 이렇게 카본이 더 좀 빨리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렉트릭과 컨덕티비티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왔습니다. 즉, 이 메탄의 몰수가 증가할수록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물을 충분히 넣어서 카본이 생길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주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TJ 결과상에서 점점 카본에 서 무게가 증가하는데 물 넣어주면 거의 안 증가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의 실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컨덕티비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일렉트릭과 컨덕티비티를 매저하는 게 인시추로 이 촉매 내에서 카본 인피처레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툴로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메소드를 똑같이 MCFC 에너드에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니클 MCFC 에너드로 여러 가지 쓰이는데,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이는 니클 크롬, 그러니까 니클의 크롬이 10% 정도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에너드를 가지고 똑같이 실험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과 컨덕티비티 매저할 수 있는 부분과 이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을 같이 만들어서 이런 것과 같이 재미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게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 무게 증가와 시간에 따라서 저항이 늘어나는 걸 이렇게 도식해 왔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본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했고, 보신 바와 같이 이 카본이, 그러니까 TGA 상에서 나오는 이 카본 증가와 그러니까 레지스턴스니까 결국 컨덕티비티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1대1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걸 가지고 어디다 적용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그 바이올 가스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 MCFC 에너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 가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메탄과 CO2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 가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적게 써야 되는데, 물을 적게 쓰면은 그 탄소 침적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드 자체가 탄소 침적에 강한 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진 바와 같이. 그래서 이런 후보군들에 대해서 새로운 알터너티브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개발한 이런 장치를 써서 과연 어떤 놈을 이렇게 루핑한 어떤 것이 그 모디파이, 어떤 놈이 그 프로모팅이 돼서 들어간 에너드가 이런 식으로 그 컨덕티비티가 잘 증가 안 하고 유지되는지를 봄으로써 이게 카본 특정한 그 새로운 에너드가 탄소 침적에 그 저항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툴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쪽 연구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굳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장치를 만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탄소 침적에 대해서 그 저항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시려고 하시면은, 어떤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를 매주함으로써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